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 날 김종환입니다. 연륙교, 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다리죠. 배를 타고 가야만 했던 섬이 이제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다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서해안의 비경, 고군산 군도도 이 연륙교로 육지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묵과 연결돼 더 이상 섬이 아니게 된 섬. 과연 편리하고 좋기만 한 걸까요? 시사기획 날, 오늘은 연륙교의 빛과 그림자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제대로 개발만 시킨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첫 번째 가는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상업화된다거나 아니면 관광화되면서 고유한 문화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나라에 섬이 몇 개나 있을까요?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섬이 3,300여 개. 이 가운데 사람이 사는 유인도는 480여 개라고 합니다. 이 섬들에 다리가 놓이고 있는데요. 2015년 말 현재 섬과 육지를 잇는 연륙교는 57개, 섬과 섬을 잇는 연도교는 35개나 됩니다. 연륙교는 섬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직접 취재한 오중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중호 기자, 이 전북에서도 처음으로 고군산 군도에 연륙교가 건설돼 개통됐죠? 네, 지난 5일 신시도에서 문여도까지 절반 구간이 개통했습니다. 문여도에서 선유도, 장자도까지 나머지 절반 구간은 내년 말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고군산 군도 주민들의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군산 군도의 현주소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110m 높이의 돛대 모양 구조물이 날개를 펼친 듯 장관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이미 무트로 바뀐 신시도와 고군산 군도 들머리인 문여도를 잇는 400m 길이의 고군산 대교입니다. 착공 6년 만에 유용을 드러냈습니다. 이 연륙교 덕에 새만금 신시도에서 문여도까지 4.4km의 도로가 열렸고 문여도에서 선유도, 장자도를 잇는 나머지 4.4km 구간은 내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는 모두 6개, 다리들의 길이만 2.1km에 달합니다. 왕복 2차로의 고군산 군도 연결도로가 전면 개통되면 군산 여객선 터미널에서 선유도까지 승용차로 3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현재 배를 이용하는 시간의 절반도 안 걸리는 겁니다. 접근이 편리해지면서 고군산 군도를 찾는 관광객도 지난해 210만 명에서 2020년에는 390만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반 라이딩 할 때보다는요, 양쪽으로 바다가 너무 파랗게 펼쳐져서 좋았고요. 섬 주민들의 육지 왕래가 자유로워지고 상수도와 전력 공급도 손쉬워질 전망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수 담수화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하루에 200톤을 정화를 해서 공급해주는 그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틀에 단 2시간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도 오시면은 물 부족 효과가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도 공급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게 편의가 많이 좋아지겠죠. 새만금 개발청은 민간 자본을 단계적으로 유치해 고군산 군도 각 섬을 특성화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신시도에는 해양탐험과 휴양 주거지구를, 문여도에는 해양 복합 리조트 지구, 선유도에는 건강 휴양 리조트 지구가 조성됩니다. 해양관광 거점으로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리나 항만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이 부분이 조성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 이제 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이제 확충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북에서 처음 놓는 연륙교인 만큼
고군산군도 주민들도 개발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같은 전국에서 선유도 같은 조건을 갖춘 데가 없습니다. 이 고군산군도 고군산군도 중에 선유도가 중심지인데요. 거기 이제 문화라든가 뭐 역사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관광 모든 뭐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데입니다. 선유도가. 이게 거기가 제대로 개발만 시킨다고 하면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아마 첫 번째 가는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섬이 무트로 바뀌면 좋은 점만 있는 걸까?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진작부터 육지화된 신시도. 이미 대각산과 월영봉 등산로, 갯벌 체험 등으로 이름난 관광지이자 연륙교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민 300여 명이 사는 마을로 통하는 길목마다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무트로 바뀌면서 평일에는 2,000대, 주말에는 4,000대의 차량이 몰리면서 감당하기 힘들다는 게 주민들 입장입니다. 제일로 시급한 건 주차장 문제가 시급하죠. 주차장이 있어야 더 관광객도 활성화돼 관광지로서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관광지가 주차장이 없는 관광지는 오지 말라는 관광지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도 골칫거리입니다. 쓰레기 진짜 어마어마한 쓰레기 그냥 뭐 차로 실어내도 뭐 몇 차씩 한 일주일 안에 몇 차씩 실어내 갈 정도로 쓰레기가 많이 막 불법 투기라고 와요. 이번에 연륙교가 놓이면서 섬에서 무트로 바뀐 무녀도. 그간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비경을 보러 관광객들이 몰려오자 주민들은 당황스럽습니다.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만 많이 오니까 개발만 되었다고 해서 저 친척들이 지금 차가 많이 오고 오토바이 뭐 그냥 해가지고 일이 지른다 있어서 그냥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아직은 이제 뭐 먹거리도 없고 그냥 그래갖고 지금 어수선하네요. 화장실도 지금 화장실도 없어갖고 지금 제 양반들 보건소 가서 다 들어가서 눕는 거예요. 아직 숙박시설이나 식당, 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거의 없어 스쳐 지나가는 곳으로 낙인 찍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뭐 만져가는 사람은 뭐 제가 볼 때는 1%도 안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불만, 뭐 개통도 안 돼갖고 개통했다고 그렇게 뭐 홍보했다고 다 안 좋게 얘기하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상당수 부동산이 외지인에게 팔린 탓에 개발 기대감보다 실망감이 앞섭니다. 지금 땅이 다 외부인들이 넘어가고 외부인들한테 다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땅들이 뭘 하고 싶어도 못하고 기존 지금 살고 있는 집들은 터들이 적어요. 뭐 5, 60평 보통 그러는데 거기에다 뭐 할 게 있겠습니까? 아직 연륙교가 닿지 않은 장자도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것도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는 부동산 광풍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 30만 원 했을 때 지금 한 300에서 350선 오니까 그 정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땅은 지금 주민분들이 다 소유하고 있는 건가요? 뭐 반반이라고 봐야죠. 일반 외지 사람들이 산 땅도 있고 장자도 같은 경우는 현재 그래요. 신선이 논이었다는 전설과 함께 망주폭포, 평산하간, 명사신미 등 갖가지 비경을 간직한 선유도. 45m 상공에서 줄에 매달려 바다 위를 날다 보면 무더위가 손살같이 달아납니다. 시원하면서 짜릿하고 너무 좋았어요. 관광객들은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빨리 연륙교가 전면 개통되기를 바랍니다. 차 들어올 수 있으면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풍경이 너무 좋아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뭐 하기 좋은가요, 여기가? 아, 바다, 이거 물 맑고 섬이랑 여러 섬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선유도 주민들에게는 육지가 되는 길이 달가운 것만은 아닙니다. 당장 연륙교를 통해 비좁은 섬 안으로 지나치게 많은 차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동네 주민들 차로만 다니기에도 좀 길이 좁아요. 너무 좁고, 근데 이제 여름철이 되면은 자전거라든가 스쿠터 사람들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하면 그 사람들도 피해 다니기도 어려운데 주민들 차만 가도 외부 차량이 들어왔을 때는 길도 모르시고 또한 길이 좁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3년 군산시가 고군산군도 주민 170여 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관광객 차량 통행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84.4%로 나타난 반면 전면적으로 통행을 허용하자는 의견은 15.6%에 그쳤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오는 2020년쯤 고군산군도 주차 수요가 하루 평균 2,500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단계적으로 주차장을 지을 방침입니다. 하지만 땅값이 치솟고 있어 사유지 매입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갯벌 등 공유 수면을 매립하자니 법적 행정적 절차가 까다로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연륙교가 전면 개통하더라도 일단 차량 통행은 막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다 주차장을 만들 때가 있어요. 섬 다 까부셔야 되고 섬을 완전히 정리를 하더라도 주차장 나올 저기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그냥 자동차 다니게끔 해놔버리면 지금 선유도 장자도 부분이 난리가 나죠. 일단 그 자동차 수용을 못해요. 섬이 완전 주차장화 돼가지고 그 아름답던 이 섬이 완전 다 파괴돼 버리죠. 그건 원래 그렇게 하려고 이 도로를 놓지는 않았을 거라고. 주차장을 짓는 대신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해가 없는 그런 어떤 전기 자동차라든지 전동 열차를 통해서 좀 불편하거나 혹은 조금 더 편하게 다니고 싶은 그런 관광객들을 위한 교통 수단도 병행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전거와 이런 어떤 순환 열차 혹은 뭐 전기 열차, 전동 열차 이런 것들이 병행된다고 하면 충분히 관광지로서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군산군도 연륙교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도로 건설됐고 지금까지 차량을 통제하는 국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완공이 되고 나면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따라서 도로관리청으로서는 별도의 차량 통행이나 통행에 대한 제한 계획은 없습니다. 교통 불편이 해소되는 등 편리해지는 점도 많겠지만 그간 섬 주민들이 지켜온 공동체 문화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큽니다. 자꾸 그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또 나가고 하는 거와 동시에 그 공동체적인 그 삶의 그 양식들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내부적인 공동체는 이제 그 많은 부분을 흔들리게 되고, 특히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상업화된다거나 아니면 관광화되면서 그 자기네들이 본유에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문화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돼요. 섬 주민들의 오랜 수건을 해결하기 위해 2,900억 원을 들인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사업. 하지만 별다른 준비가 없다 보니 섬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지난 2003년 개통한 창선 삼천포 연륙교. 경남 남해군 창선도에서 사천시 삼천포까지 있는 왕복 3차로로 3.4km에 달합니다. 창선도에서 늑도, 초양도, 모계섬 등 4개의 크고 작은 섬을 가로질러 삼천포로 이어집니다.
13년 전 연륙교가 놓이면서 육지와 연결된 섬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삼천포 바로 앞의 초양도에서는 지난해부터 공사가 한창입니다. 내년까지 사천시와 오가는 3.4km 길이의 케이블카를 건설하고 주변에는 전망대와 공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류가 들어서면 관광객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오면은 여기에서 승하차를 하니까 이 주변에 이제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승하차 하신 분들이 좀 눈으로 보고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관광 끝이 만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섬 규모가 작다 보니 섬을 떠나는 주민이 계속 늘어나는 게 문제. 한때 150명이던 주민은 30명으로 줄었습니다. 남한 분들 여기 있고 젊은 분들은 몇 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생활권이 젊은 사람들 생활권이 그 어디다 보니까 다 외지로가 나가시고 여기에 이제 있는 분들 몇 분만 바다에 이제 종사를 하고 그런 형편이죠. 여기에도 낚시 태우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대 유적이 무더기로 발굴돼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늑도. 연륙교가 놓였지만 각종 개발이 제한되다 보니 주민 180여 명은 그간 관광업보다는 연안 어업에 의존해왔습니다. 이마저도 낚시꾼들이 대거 몰리면서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피해가 많아요. 왜요? 우리는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이나 가는데 이 낚시꾼들은 종일 오니까 이 고동이 클 여기가 없어요. 애들도 너무 빨리 고동이 클 여기가 없고 또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피우러 가지. 미역국 같은 것도 뜯어가는 게 우리 물기 없는 게 우리 물기. 기업형 낚싯배까지 등장해 어족 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주민도 있습니다. 고기도 우리는 항상 조사님에서 낚시하면 그거 잡아봐야 몇 마리 안 되는데 저런 사람들은 20명, 30명씩 부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 저가 지금 저가 거기 체장이 있다 아닙니까? 금지 체장도 정해졌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문어와 노래미가 주종인데 지금 문어 시기인데 우리는 이제 키아가 잡으려고 아끼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20명씩 이시고 가가지고 체장에 대한 어떤 거기 규제가 없으니까 일만한 거 잡는 거예요. 54제곱킬로미터 면적으로 국내에서 9번째로 큰 섬 창선도. 주민은 5,700여 명. 멸치잡이와 홍합 양식, 고사리 재배 등으로 생활합니다. 지난 1980년 남해군과 연결되는 다리가 놓였지만 육지까지 30km나 가야 해 상대적으로 가까운 삼천포로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창선 삼천포 연륙교가 놓일 때부터 사실상 무트로 바뀐 겁니다. 그건 엄청 멀어나 놓게나. 요리 배로 가면 오늘 삼천포로 저리 가기 쉽지만은 저리 돌아가려고 하면 시간이 억수로 걸리는 기라. 그런데 이 다리 놓고는 우리한테 참 많은 편리하지. 어떤 게 주로 편리하셨어요? 그만 급한 일이 있고 무슨게도 가기 쉽으니까. 언제든 차를 타고 무트로 오갈 수 있어 의료, 교육, 문화 등에서 격차가 줄었습니다. 식생활 이런 데도 편한 게 많아요, 사실. 이제 의식주 같은 이런 것도 그렇고. 일단 시골에는 시골 음식만 먹는 게 아니니까 또 나가서 또 다른 문화 혜택 또 얘기도 들어보고 또 그런 점이 여기 갇혀 있을 때는 그런 점을 많이 못 듣거든요. 근데 이제 삼천포로 나가다 보니까 삼천포 생활하는 이런 얘기도 하고 전주에서 비교를 많이 해보고 사람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창선도 해안 절경을 배경으로 2013년에는 골프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나면서
국내외 유명 인사나 프로 선수들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 차량이 늘면서 소음과 진동 피해만 커졌지 별다른 혜택이 없었습니다. 아이 꽃불이 생겨갖고 차가 엄청 많이 되니까 우리 동네는 불편했지. 차 땅이 자꾸 꿀룩꿀룩 헌게는 뭐이든지 뭐 타고 되고 헌게는 하리 차가 수십 대가 뛰었고 돼 있었는데 꽃불 저 꽃불 저리 다 가거든 여기서 그런 게는 엉망진창이지. 연륙교가 놓인 뒤 창선도 곳곳에는 앞다퉈 펜션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100곳 넘게 우후죽순 늘다 보니 경쟁만 치열하고 별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숨쉬기 때는 그때는 한 2주가 제 휴가철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잠깐 사랑이 있고 그 외에는 다 차지나요.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 대부분이 외지에서 들어온 탓에 갈등의 골도 깊습니다.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 펜션을 지어가지고 이제 뭐 관광객들 와가지고 뭐 숙박을 하면 되는데 한 20% 정도 배 수준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 펜션하는 거나. 거기다 객지에 있는 분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땅을 사가 펜션을 지어가지고 펜션 지금 업을 하고 있거든요. 융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으로 취급을 안 해주세요.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저희 펜션 하시는 분들도 아예 배제가 된 상황에서 그 동네 사람들만 그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들은 늦었지만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순에 홍합이 또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반지락, 그 다음에 이제 고사리, 이런 게 많이 나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동대만 간역이 이제 올해 지금 조성이 되면 아마 그게 한 27억 정도 지금 우리 그 도비 군비해가지고 지금 조성을 할 거거든요. 그게 되면은 우리 체육공원 그 주위에다가 아마 수산물 축제를 아마 내년에는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순면에. 이제 그러다 보면은 관광객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모이지 않느냐, 그 소득 창출이 안 되겠느냐, 이제 그런 지금 우리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륙교를 거부하고 섬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은 어떨까? 한려해상 국립공원 한가운데에 자리한 사량도를 찾아가 봤습니다. 섬으로 가는 카페리오는 하루 대여섯 차례 다닙니다. 7, 8일은 이제 휴가를 즐기시는 분들 오시고, 그다음 가을도 등산, 가을 등산 또 10월달, 11월달 가을 등산을 많이 오십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오시는 분들 합계를 하면 사람도 들어가시는 게 연간 한 60만 명, 60만 명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량도는 사천시와 통영시 등 육지 해안에서 15km쯤 떨어져 있어 배를 타고 들어가면 40분가량 걸립니다. 섬은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자연이 그대로 보존이 돼가 있는 상태니까 또 이 뭐 육지 맥으로 이렇게 뭐 오염이 많이 안 돼가 있고, 예, 공기도 깨끗하고 또 뭐 모든 해산물이 또 뭐 증명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섭취하면 너무 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오늘 또 일부러 시간 내 가지고 한번 넘어가 봅니다. 지리산과 옥녀봉 같은 등산로와 갯바위 낚시 등으로 알려진 사량도. 상도와 하도 두 섬에는 모두 1,600여 명이 삽니다. 다른 섬과 마찬가지로 불편한 게 많습니다. 안 좋은 점은 또 우리가 또 배 타고 나가려고 제. 배 타고. 파도 치면 또 못 가지, 안개 찌면 못 가지. 이리 가치가 있을 때는 답답해. 태풍 그런 거 오면. 이런 사량도에 지난해 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상도와 하도를 연결하는 530m 길이의 다리가 놓이면서 관광업 위주의 상도와
어업 위주의 하도 간에 왕래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전에는 객선을 타고 가고 오기가 바빠요. 시간을 맞춰 다니니까. 이제는 뭐 다리가 있으니까 걸어가도 지금 마음대로 가서 놀다 오고 먹을 만큼 먹고 늦게 오도 되고 뭐 일찍 가도 되고 그런 부분도 좋고 우리 뭐 사랑도가 두 섬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다리가 나니까 한 섬이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좋고 여러 가지로 봐도 다 좋습니다. 관광객들의 발길도 크게 늘었습니다. 처음 준공됐을 때 관광 문의 전화가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 이거 구경하러 많이 오셨고 그래서 관광객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상도 하도가 연결되니까 주민들이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어가지고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하나둘 문제도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데는 우리 절대 어디 가도 문을 안 잠그거든. 안 잠그고 문 다 셋대 뭐딱 깨라서 놓고 이래 돼 있는데 그 다리 나이다고 이제 철도 철미 잠그고 돼 있고 어디 가면 그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게 좀 불편하고. 섬과 섬을 잇는 연도교가 놓이긴 했지만 사량도 주민들에게 육지와 연결하는 연륙교는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섬이 주는 여유와 풍요가 각박한 도시 생활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좀 새로운 시도를 하게 생각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예. 그래 뭐 사랑도를 전부터 부모님이 또 계시다 보니까 또, 살고 싶은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마음 먹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뭐 후회 안 하는 것입니다. 그간 섬을 지켜온 공동체 문화에 대한 애착도 강합니다. 사이좋게 지내죠. 뭘 한 가지 먹어도 전화를 해서 오라오다든지 지나가다가 뭐든지 서로 같이 나눠 먹고 밭에 뭐 한 것도 논이고 밭이고 뭐 농작물도 서로 나눠서 먹고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좋죠. 온전한 섬 그대로 남아있는 게 관광 자원으로서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육지에서 또 바다를 건너는 배를 타는 어떤 그런 스릴이라든지 이런 걸 그 만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스릴을 느낌으로 인해서 또 섬에 도착을 하면은 또 아름다운 자연 광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뭐 등산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인해서 좀 좋은 호감을 갖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곤 합니다. 그래서 섬은 뭐 분명하게 또 섬다워야 또 앞으로도 좀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섬은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의 공간인 동시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자립의 공간입니다. 수많은 섬들이 우투로 바뀌어가는 가운데 섬의 선택, 연륙교의 빛과 그림자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립과 단절의 상징이던 섬들이 육지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육지와 연결된 섬의 앞날은 어떻게 바뀔까요? 10년 뒤, 20년 뒤 섬이었다는 기억조차 희미해질 때 고군산군도의 섬들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개발과 보존, 그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합니다. 시사기획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